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댄 에리얼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힘, 동기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저자의 생각을 담은 책입니다. 작지만 강한 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꼈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소설 속 한 장면처럼 슈퍼컴퓨터에게 삶과 우주,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요구했을 때 42라는 답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동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슈퍼컴퓨터는 어이없는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대답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그 원동력을 포괄하는 동기는 너무나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댄 에리얼리 교수는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하는데요. 18살 때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다 의외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식 밖의 경제학,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등의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합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동기에 대한 무수한 편견, 믿음, 본질을 탐험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에게 있어 동기는 공통적으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동기의 유형이나 종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부여하는 힘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비슷해 보이는 업무를 반복하는 직장인들의 마음을 항상 즐겁지만은 않은 인생이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고 있는 동기유발 방정식은 돈, 성취, 행복, 목적, 자기개발, 안정된 노후, 이타심, 명예, 자긍심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식만 보더라도 사람마다 동기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댄 에리얼리 교수는 돈이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돈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으며 오히려 돈은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책에 나오는 연구들 중 인센티브로 현금을 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의 동기가 부여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현금을 주지 않게 되면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 일정 수준의 금액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욱 느끼지 않게 하는 정체를 만들게 된다는 그래프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댄 에리얼리 교수 역시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 다는 아니라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함을 느낀 에리얼리 교수는 무기력해졌고 그를 통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동의 원천인 동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는 삶에 대한 의미, 자기에 대한 의미 등이 동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동기는 딱 한 가지의 요소만으로 유발될 수 없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무수한 기업 속에서 일하는 사원들,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오너들, 사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리더들 중 자기가 정말 일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책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서 바위 덩어리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을 끝없이 반복했던 시시포스와 같은 기분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는 기업에서 왜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다면 사람은 돈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인정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 오너는 사원을 인정해주고 사원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했는지 등을 고려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직원은 의미를 부여한 자신의 일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동기부여는 고사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든 것에 애착을 느끼는 이케아 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무언가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애정을 쏟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리더나 오너는 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원이 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한다면 충분히 사원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며 공감하고 사원의 동기가 꺾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리드 헤이스팅스에 져서 규칙 없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는 가족이 아니기에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원들 역시 자신의 환경, 쳇바퀴 구르는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을 해야 한다면,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한다면 내 생각을 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바꾸라고 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 돈이라는 요소, 복지 등이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에 다니는 사원들이 애사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다니는 모습을 요 근래는 과거에 비해 덜 볼 수 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애사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터에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계의 힘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관계의 힘은 직장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는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직장 내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무조건 금액이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와 연대를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기업에서 인사평가를 할 때 매출, 생산성, 판매 제품 수 등만 고려하는 가산 측면만 생각한다면 사원들의 동기는 유발되지 않습니다. 불가산 측면인 기발한 아이디어 제시, 프로세스 수정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사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금전적인 인센티브만 지속해서 제공한다면 겉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속으로 사원들은 이번엔 얼마를 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댄 에리얼리 교수가 이 책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 요인은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연대감은 서로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사전에서 나오는데요. 공동체 속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은 기본이며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직장에서 연대감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확실히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동기를 불어 넣어주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는 요소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나 또는 타인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관심과 애정, 인정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일을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